하고 네, 10시에 우리 수업 시작하니까 늦지 않게 도착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 학원이 지금 완전 오늘 들어온 게 처음이라거나 이 학원 건물이 처음이라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네. 다른 친구들 핸드폰 이거 좀 맞았어요. 네. 이 학원 건물도 다 뭐 처음은 아니고 그러니까 월수금 아침 10시에 늦지 않게 오시면 되고요. 그래도 강의 간략하게 진행을 하자면 중2하 유형심화 특강이고요. 일단 중2하 자체를 아예 혹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2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어떤 내용까지 좀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일단 기본 유형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개념책들 있죠. 그래서 이 개념 플러스 유형책 가지고 유형별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가지고 유형 복습을 한 다음에 심화는 이제 A급이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A급으로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잘 세우셨다면은 이게 개념 플러스 유형이 책이 2권으로 분권이 되기 때문에 개념책과 유형책이 이제 따로 있을 거예요. 사실 수업에서 개념책은 거의 안 쓸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되살리는 속도나 아니면은 문제풀이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문제 개념 짚고 넘어가는 용도로 셀프 공부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수업은 이제 이 유형편 문제랑 A급 수학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일단 강의 시간인데요. 이제 아침 10시에 시작을 해서 1시간 10분 동안 우리 보통의 정규 수업과 비슷하게 1시간 10분 동안 먼저 수업을 하고요. 오전에 다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침 먹었어요?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5분 쉬고요. 정규 수업 시간은 10분 쉬는 시간만 드리는데 15분 쉬고 11시 25분부터겠죠. 25분부터 길어요. 12시 50분까지 쭉 그냥 수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0분 쉬는 시간 겸 테스트실 이동 시간을 가져가지고 1시부터 1시 30분까지가 테스트 보는 거고요. 특강도 테스트 매번 있어요. 다만 제 시험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테스트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1시 30분 동안 시험을 보시고요. 조교 선생님들이 오답용을 배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에서는 테스트실에서 다 오답까지 마무리를 하고 혹시 재시험도 있으면 재시험도 보고 가시잖아요. 근데 테스트지를 내고 가다번지랑 오답용 챙겨가지고 다시 교실로 여기 교실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1시 30분부터 우리 2시까지 테스트 오답 및 테스트 오답이 사실 뭐 내가 한두 개 틀렸다 해서 30분까지 할 거 없다. 테스트 오답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테스트실에서 어떻게 오답 처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앞에서 오답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답지를 못 보게 할 거예요. 아예 다시 풀게 할 거고, 어쨌든 테스트 오답에다가 과제 미리 풀고
하고 오답 일찍 했다고 일찍 가는 거 없고 과제 미리 풀고 우린 2시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수금 수업이잖아요. 월수금 수업인데 이거 월금에는 1, 1 테스트를 보고 수요일에는 주말 테스트를 보는 건 특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주말 테스트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재 A급에서 A급이 다 어려운 게 아니라 C, B, A 스탯 다 있기 때문에 그 A급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A 스탯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A급에서 출제를 하고 그리고 개변문의 개념 문제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1, 1 테스트는 제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1, 1 테스트는 교재 외의 부분에서 출제를 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만드는 거고 오늘은 수요일이긴 한데 첫날이니까 1, 1 테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 1 테스트에는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15문제를 보게 되는데 뭘로 넣어놨냐면 실제 학교 기출된 것으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전 처음 공부하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학교 기출이라고 해서 뭐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뭐야 이렇게 쉬운 것도 나온다고 한 것도 있어요.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한 문제들로 재구성해서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테스트는 원래 항상 전 시간에 배운 거를 내는 게 원칙인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거 그대로 낼 겁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랑 내심 외심 앞에 삼각형 부분 수도 나가고 그걸로 우리 테스트 볼 거예요.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풀렸죠? 그래서 수업 바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냈다 생짜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문에 필기 노트에다가 개념 필기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 문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문에 필기 노트 페이지 좀 펴시고요. 자, 일단 목차를 좀 보자면은 이 중이하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삼각형의 성질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의 성질이 있는데 여기에서 뭘 배우냐?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여러분들이 삼각형이라는 단어를 난생 처음 알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도대체 우리가 중2 2학년 2학기에서는 삼각형에 대해 도대체 뭘 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이등변 삼각형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위주로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외심과 내심이라는 거 나오게 되죠.
완전히 쭉 여러분들이 사실 첫 장에 지금 뭐 이렇게 계획문 폈을 때 필기노트에 첫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예 한 파트를 이 중이하 전체를 통째로 간략하게 흐름만 먼저 좀 넣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등변 삼각형은 당연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그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우리가 뭐도 같다? 두 밑각도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요 내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두 밑각이 같은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두 변의 길이도 같아.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합동에서는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같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각이 하나 같고요. 그죠? 직각삼각형 우리가 이전에 그 삼각형의 합동 말고 직각삼각형에서 합동을 다루면은 일단 이 빗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 조건이 붙는 거죠. 여기에 한 예각의 크기 또는 다 한 다른 빗변을 제외한 다른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생기면 우리가 합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과 빗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요.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원을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을 먼저 그릴게요. 더 잘 그려져서.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제 외심인 거죠. 그 외심은 보통 우리가 점 5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심, 외접원과 외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접원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똑같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안쪽에 있는 거죠. 안쪽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오라고 많이 쓰는데 외접원과 구분해서 이 내접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을 얘기할 때는 비교하기 위해서 I를 많이 쓰죠. 물론 세부 내용들은 좀 더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왜냐면 우리가 아예 중이하를 생판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삼각형 단원에선 이런 내용들을 쭉 하고 이제 사각형으로 넘어가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각형의 종류들을 모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일단 이 사각형이 네 변만 둘러져 있으면 무조건 다 사각형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변만 있으면 무조건 사각형인데 여기에서 내가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 그럼 뭐가 돼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헷갈리잖아. 이렇게 사다리꼴이죠. 여기에 또 아니 저거 사다리꼴 평행 말고 여기 위아래 말고 옆에도 평행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자, 좀 더 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평행한데 자기들 맘대로 기울어진 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좀 바로 세워볼게요. 꿋꿋하게
예, 똑바로 직각으로 세워버리시면 이제 직사각형이 되죠. 근데 평행사변형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의 이제 변의 길이를 완전 똑같게 맞춰주면 무엇이 되느냐? 그래서 똑같긴 똑같은데 얘네들이 변의 길이가 이게 평행도 하고 근데 내 변의 길이가 안 맞는 거? 뭔가 대충 된 것 같아. 마름모가 되죠. 마름모는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할 뿐만 아니라 길이도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기호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그어진 건 평행 설명하는 거고 찍찍찍찍 되어 있는 거 길이 같다라는 거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겠죠. 직사각형이면서 동시에 마름모의 성질을 갖는 도형. 네, 그죠? 직각이면서 변의 길이도 같아? 우리가 제일 익숙한 사각형 중에 하나인 정사각형이 이제 최종 진화 버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사각형 중에서 여기 핵심 개념은 여기 이제 이 평행사변형부터 시작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기준으로 사실 설명이 쭉 진행이 되고요. 이 평행사변형은 뒤에 평행선 단원을 계속 다루기 때문에 역시 또 중요한데 이 사각형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평행선이 있을 때 직선 L과 M이 이렇게 평행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밑에 있는 선인 M 위에다가 두 점을 A, B를 간략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C, 그 다음에 D, E 아무거나 L 위에 잡았는데요. 그럼 A, B, C의 넓이나 그 다음에 A, D, B의 넓이나 A, E, B의 넓이나 모두 같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 평행선 사이에서 왜냐면 당연히 이 C에서 A, B가 속한 직선인 M까지의 거리나 D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높이 계산할 거야 이 거리나 이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서 E에서 내가 이렇게 직각해가지고 수선 길이 계산할 거야 다 동일하고 밑변은 전부 다 A, B야 얘들아. 높이는 어디서 재든지 간에 역시 빨간색으로 다 동일하고 밑변도 A, B로 고정이라면 얘네들의 넓이가 다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A, B, C의 넓이와 A, B, D의 넓이와 A, B, E의 넓이가 같다라는 내용도 이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넓이가 같을 때는 등호 표현을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해가지고 평면 도형을 다 배웠으면 우리가 뭘로 넘어가게 되느냐? 이제 이 도형끼리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끼리에 대한 닮음을 얘기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적어보도록 할 건데,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고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림 삼각형 두 개를 그린 거죠. 여기서 삼각형이 몇 개야? 그러면 두 개야, 라고 두 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 삼각형이 이제 닮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닮은 기호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DEC가 닮음이다. 닮음 역시 여러분들이 항상 대응 순서를 맞춰서 적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거 그냥 닮음이라고 그냥 냅다 설명을 한 거고, 닮은 조건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는 찾아야 하는데, 사실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여러분들이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RH, A 합동이고, 한 다른 변의 길이가 같으면 RH, S 합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닮음 조건들은 3개가 있는데, SSS 닮음, 그 다음에 SAS 닮음, AA 닮음. 자,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C의 길이가 2cm고요, B의 길이가 1cm라면 얘네들의 이것에 대한 닮은 비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닮은 비는 그러면은 얘가 얘의 몇 배만큼 느려서 만든 거냐, 몇 대 몇이냐를 물어보는 거고, 지금 제가 보통 A, B, C 하면서 앞에 이렇게 저 큰 걸 적었으니까 3대 2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닮은 비가 나오면은 우리가 넓이의 비로 3의 제곱 대 2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물론 당연히 뒤에 가서 다시 이제 그 내용을 주차별로 배울 때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 페이지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중이하 전체를 좀 볼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라는 리마인드. 제목이 되게 기네요. 혼자 되게 길어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내가 밑변과 평행한 선분을
예, 중간에 하나 그렸을 때 우리가 비율을 여기 꼭지점에서 이거 대 얘는 요거 대 요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파트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근데 이제 간혹 중점을 그었다 라고 봤을 때 얘네들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길이가 같다 이러면은 네, 여기가 1대 2가 된다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런 중점 연결을 하다가 어떤 내용도 등장을 하냐 지금 어떠한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중선을 연결을 하고요. 중선이 뭐냐? 내가 A, B, C가 있으면은 네, 여기가 같아지게 밑변을 여기 같아지게 만드는 중점이 되는 부분과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은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얘가 이제 G라고 얘기를 하는 무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도형 부분을 실제로 학교 시험을 볼 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단원별로 끊어서 풀 때는 별로 어려움을 안 겪어도 이게 모조리 생기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실제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못해도 여기 삼각형 사각형 전체 혹은 이제 닮은 초반까지는 보통 냅니다. 왜냐면 단원이 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앞에 짧아가지고 중간고사 본선까지 아마 삼각형 사각형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들이 여기 이거 맨날 외접원이고 외심이라는 내용을 배우면서 나오겠죠. 외접원이고 내심이란 내용. 근데 이제 기말고사 되면은 당연히 중간고사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적용을 하도록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막 섞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려 하고 하나의 문제에서 같이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개별적으로 개별 단원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실제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가 너무 어렵고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신 있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이 단원 말고도 이제 중3 상을 배우는 제일 기본 바탕이 되고 제곱근을 배우는 그 다음에 쪽하면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냥 고등 과정에서 너무 당연하게 쓰이긴 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 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이 빗변의 길이의 두 변의 각각의 제곱의 합이 빗변 제곱의 합과 같다 라는 내용. 실제 문제풀 들어가면은 뭐 이 내용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것만 적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단원은 피타고라스 정리 내용 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로 통계 확률 통계 파트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내가 사건
사건이 뭐가 일어났는데 A 또는 B이다 또는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경우의 수끼리 더한다라는 합의 법칙. 그 다음에 사건 A 그리고 B가 있을 때 도배 법칙을 쓴다. 그래서 주사위를 차례로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두 번 던졌다는 얘기는 첫 번째 던지고 그리고 두 번째도 던졌다라는 건데 한 번 던질 때마다 1부터 6까지 총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36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면 첫 번째 자리에 A, B, C, D, E 중에 누가 올래 하면서 5가지 중에 5명 중에 1명을 뽑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고요. 내가 1명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4명일 테니까 4가지를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세울 때는 3명 중에 1명을 골라서 세울 거고요. 그 다음에 2명 남아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둘 중에 누가 올래? 마지막은 선택권 없이 남는 애 세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이어 곱하는 계산을 한다. 자,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이면은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으면 되는구나. 회장을 뽑는 경우는 5가지. 그리고 남은 4명 중에서 부회장 될 친구 뽑아주겠죠? 그래서 이게 끝. 근데 이제 얘랑 비교가 잘 되는 게 5명 학생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 사람을 2명 뽑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름이 불렸느냐랑 두 번째로 이름이 불렸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대표 2명은 첫 번째로 불려도 대표고 두 번째로 불려도 대표고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5 곱하기 4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수만큼 곱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건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쓸게 길어졌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확률로 정리를 하고 총정리를 마치자면, 이런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자, 아까 제가 주사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가 36가지인데,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각각의 두 눈을 합해서 13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더 했는데, 2개 더 했는데 13 이상 안 나오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물어봤으면 그냥 0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분수를 만들면 36분의 0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분수에서 분모만 0이 될 수 없는 거지 분자 자리엔 0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 확률이란 개념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은 두 눈의 합이 12 이하일 경우는 모든 경우가 다 충족이 되죠. 그러면은 36분의 36 자기 자신이니까 분모 분자가 아예 똑같아 버리면은 1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경우가 나왔는데 이 분수꼴이 이 안에 들어가는 분수꼴이 아니라 1보다 큰 숫자가 나오게 된다. 그럼 내가 뭔가 계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확률이란 개념은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판서 그냥 칠판 하나로 중이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뭐죠? 예, 그거 지금 그거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뭐죠라고 물어본 거는 이등변 삼각형, 어떤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내가 삼각형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자라고 그냥 정해놓은 약속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정의는 삼각형을 옆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기호도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A, B와 AC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삼각형 ABC가 AB와 AC의 길이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다 기호로 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문제 풀 때 변 가지고만 푸나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각도 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이등변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같은 건데 내가 얘를 잘 뜯어봤더니 이런 성질도 있더라.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밑각은요, 이 변과 이 길이가 같은 변과 나머지 변이 만나는 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 B와 각 C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왜 같아요? 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삼각형 ABC에서 반 갈랐어요. 반 갈랐어요. 반 갈라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 지금 여기서 내가 반을 가른 게 기준을 이제 A를 가른 거예요. A.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D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각 A의 이등분선 반 잘라가지고 그것과 BC가 만나는 점이 생겨서 제가 D라는 새로운 점을 창조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각 A의 이등분선과 선분 BC의 교점 D가 있죠. 그러면 지금 아니 AB랑 AC의 길이가 같다 이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 각 A를 반반 잘라놨으니까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아니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각 A의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D와 당연히 나는 CAD가 같게끔 일부러 각을 그렇게 잘라 놓은 거잖니. 오케이. 잘라놨더니 이렇게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두 삼각형 ABD와 ACD가 합동이 되는데 무슨 합동이죠? 합동 조건. 그죠? SAS죠. 아니 그러면은 합동인데 두 도형이 합동이므로 대응각 크기가 당연히 같겠네요. 합동인데 나머지 이제 같다라는 거 확실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합동인 거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대응각 크기가 같아요. 이게 확인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길게 증명할 일이 일단 학교 수행평가에 나올 수 있고요. 수행평가는 그런 거 원래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 안 나오더라도 학교 시험에서 빈칸 뚫어서 충분히 낼 수도 있죠. 네,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과정에서 저는 지금 이걸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증명한 거는 왜 각이 같은데 왜 변의 길이가 같다고 왜 무조건 각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규칙이 어딨어. 그죠? 아 변의 길이가 같아서 내가 지금 정의에서 시작을 해서요. 봐봐 같지 않아 하고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를 로 끝나야 돼요. 정의에서 출발해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걸로 끝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증명하는 거는 증명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고 그럼 이 중간에 각B와 각C가 같다라는 내용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아직 증명이 안 되는데 왜 써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기억, 니은, 디귿.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그렇게 어렵게 안 물어보고 뭐 같은지 이런 거 찾는 거랑 기억, 니은, 디귿인데 합동 조건 잘 썼는지 뭐 이런 거 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냐면 실질적으로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뚫어놓고 사실 많이 물어보니까. 자, 근데 제가 성질 1번이 있다라는 건 성질 2번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성질이 더 있단 말이야. 예, 성질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 무엇? 이 꼭지각은 각B와 각C를 제외한 이 A를 꼭지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제 증명이 되는데 길게 쓰진 않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제가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증명 1을 이용해 볼 건데 증명 1에서 이렇게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사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얘고 그림상 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같을 거예요. 삼각형 ABD와 ACD가 합동이라는 것까지는 그대로 갖다가 적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지금 BD랑 얘가 있을 때 얘가 90도 되고 변변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ABD가 아니라 ADB와 ADC가 당연히 같은데, 그잖아? 얘네들 같잖아? 같은데 선분 BC니까 둘 더해서 180이어야 되거든. 겠지. 같은데 둘 더해서 180도여야 되거든. 그러면 90도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선분 AD와 BC가 서로 직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동해서 대응변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야 하니까 BD와 CD 역시 길이가 같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 2등분한다. 그래서 지금 수직 2등분 한다라는 이렇게 증명으로 끝나야 합니다. 증명이래. 성질을 증명하는 걸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총 어떤 걸 구분을 해줘야 되냐면 하나의 도형을 설명할 때 정의, 성질, 조건 이게 왜 이등변 삼각형 말고도 사각형 할 때 어차피 한 번 더 등장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의 도형을 배울 때 무조건 세 파트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의, 성질, 조건. 선생님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니요. 그냥 두 면 길이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두 면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건 정의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내가 두 각이 같은 걸 확인을 했어요. 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죠? 우리 그렇게 풉니다. 애초에 문제를. 그리고 왜 풀었겠어? 그렇게 배웠으니까 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순서가 선생님 아까 설명한 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냥 순서가 반대야. 아까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각 크기가 같아 라는 게 순서였다면 이번에는 각 크기가 같으면 변 길이도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봐도 문제 없어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조건을 증명하는지 얘도 증명이 가능한데 사실 이제 좀 풀이가 길어지니까 생략을 일단 할 거예요. 조건을 증명하는지 성질을 증명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무조건 조건을 증명한다면 이번에는 각이 같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 길이도 같아라는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면 조건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 풀 때는 이게 조건이고요, 이게 성질 문제고요, 당연히 구분을 안 하죠. 구분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각크기가 같으면 변기류도 같다.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왔다 갔다가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거를 뭐랑 같이 볼 거냐면은 네 우리 교재에서 네,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에 11쪽 25분 문제를 지금 같이 볼 거예요. 일명 종이접기 문제. 종이접기 문제가 이 조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책, 초록색 책과 빨간색 책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빨간색 책. 네, 그래서 요 페이지랑 문제 해주세요. 예, 참고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기 파워편은 숙제를 해오시거나 이제 저랑 수업을 할 때 그냥 교재에 바로 푸세요. A급은 우리 과제 노트. 네. 왜냐면 이게 제가 뭐 중등의 대수 파트, 그러니까 뭐 1학기 파트 있잖아요. 강조실 함수 나오고 이런 것들은 교재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과제 노트인데 고등 과정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얘 도형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예, 그냥 파워편은 책에다가 그냥 직접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A급은 책에다 풀기엔 좀 자리도 모자라고 문제가 좀 어려워서 예, 노트에다 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25번 문제를 보시면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ABC의 넓이.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ABC의 넓이. 은은하게 띄워놓고 있어야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얘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밑변이 어디야? 밑변이 어딜까요? 사실 뭐 이렇게 사실 밑변이라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면 돼요, 그죠? 내가 정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높이랑 밑변을 동시에 알 수 있을 만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자 봐봐 이 문제에서 A, B가 나왔어. 싹 가는 거지.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 별론 것 같아, 그지? 이거 어떻게 구해? 아닌 것 같아. BC 마음에 든다. 근데 이 BC가 밑변으로는 마음에 들었는데 높이를 구하기 굉장히 부적합한 것 같아. 이거를 이제 나중에 구해야 한다고 문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높이를 구하기 적합한 얘를 봐야겠어요. 그쵸? 그러면 저는 이 밑변을 AC로
높이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수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게 직사각형 모양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높이는 4cm가 되겠죠. 아, 그럼 AC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AC의 길이가 몇 cm? 7cm. 겠지. 근데 그거를 서술형으로 적으려면 어떻게 적을 거야? 잘 적을 수 있겠어? 눈대중 딱 봤으니까 선생님 저 이거 딱 그거 문제 많이 풀어서 알아요. 7cm. 이게 아니라 왜 7cm인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 제가 종이접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 딱 두 가지 판단할 겁니다. 종이접기 문제에서요. 접은 부분과 접힌 부분은 같다. 접은 부분과 접힌 부분은 같다. 그 다음에 예, 평행선 주로 이용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무적이야. 자, 접은 부분과 접힌 부분이 같습니다. 여기를 접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A, B, C와 예, CBD가 각이 같아요. 그쵸? 그리고 평행선 억각 써먹겠다고 했는데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AC 쪽과 BD 쪽이 당연히 평행을 이루고요. 이 Z자로 우리가 억각 찾아가 보시면은 이게 지금 ACB와 역시 CBD가 같다라는 내용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둘이 같은 CBD니까 뭐가 같아요? 아, ABC와 ACB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네요. 아, 내가 이거 각 같은 거 확인했기 때문에 각이 같으면 변의 길이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도 확신할 수 있어. AB와 AC는 둘 다 길이가 같은데 AB가 7cm라고 했기 때문에 AB도 7cm가 돼요. 그러면은 답은 14cm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리했고 다음 쉬는 시간 15분 이후에는 좀 문제풀이 더